안녕하세요. 토크닥터 토당 노소정입니다. 손상된 뼈와 피부는 시간이 지나면 회복이 되지만 치아는 그렇지 않아서 임플란트 고려하는 분들 많으신데요. 그런데 사람마다 치아와 구강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고난도 임플란트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오늘 토크닥터 토닥에서는 치주과 전문의 곽기태 선생님과 함께 개인의 상황에 맞춰서 수술하는 고난도 임플란트에 관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고난도 임플란트에 관해서 말씀해 주실 텐데 네. 난이도가 높은 임플란트 수술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좀 어떤 경우에 필요한 수술인가요? 근데 대부분 수술을 보면 이제 회복적 구조를 갖고 있는 상태하고 또 회복 구조를 잃어버린 상태에서 수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골 손실로 인해서 회복적 형태를 많이 디펙트가 생긴 경우에를 고난이도 임플란트라고 합니다. 치아를 잊어버려서 그 기간이 긴 경우에는 상악동이 하고 그 골폭이 좁아져서 임플란트 싣기가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하악 같은 경우는 신경이 흐르기 때문에 그 신경까지의 거리가 가까우게 되면 임플란트 싣는데 자극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많은 골 이식을 동반한 수술을 필요하게 되고요. 그런 경우에는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정도 그 골 이식을 한 다음에 싣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임플란트 계획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 본인의 구강 상태가 좀 많이 안 좋다 하시는 분들은 궁금한 점도 많을 것 같은데 네네. 지금은 그 궁금한 점들 좀 짚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궁금증 모아 베스트 3 시작합니다. 네, 고난도 임플란트에 대한 첫 번째 궁금증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네. 뼈 이식을 꼭 해야 하나요? 라는 궁금증이 있었는데요. 일반적인 임플란트도 뼈 이식을 대부분은 한다라고 저도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 네. 고난도 임플란트도 동일한가요? 회복적 구조를 잃었기 때문에 원래 있는 회복적 구조로 만들어야 되는 그런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들을 고리식이 필요하게 되고 이런 고리식은 일반 고리식보다도 많은 양의 고리식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제 수직으로 뼈 이식을 한다고 하면 이런 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특수한 텐트폴 테크닉 같은 걸 이용해서 쓰게 된다면 많은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도 임플란트는 일반 임플란트에 비해서 고리식을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뼈 이식이 네. 좀 더 많이 필요하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군요. 네. 네, 그럼 두 번째 궁금증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신 질환이 있어도 고난도 임플란트가 가능한가요? 라는 궁금증인데 골다공증이나 당뇨 같은 전신 질환 갖고 계신 분들도 수술이 가능할까요?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 환자가 갖고 있는 전신질환이 컨트롤 되는지 안 되는지 먼저 확인하고 컨트롤 된다면 일반 환자와 똑같이 수술할 수가 있습니다. 골다공증 약은 임플란트가 아무런 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안 먹는다거나 다른 약으로 대체를 해서 임플란트 수술을 함에 있어서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을 없애는 게 급선무고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컨트롤 된다고 하면 정상 환자와 똑같은 환자로 간주해서 수술을 하게 되고 컨트롤이 안 되는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의과와 협진해서 당화 혈색소가 정상 범위내로 유도하게끔 한 다음 그 수술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전에 의과에 협조한다거나 사전 투약을 통해서 있을 수 있는 부작용을 없앤 다음에 수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전신질환이나 골다공증을 드신다는 분들도 충분하게 고난이도 임플란트 수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세 번째 궁금증 확인하겠습니다. 고난도 임플란트는 재수술이 가능한가요? 라는 건데 이게 임플란트 수술하다 보면은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고 재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고난도 임플란트도 재수술 가능할까요? 이 단조 치저골이 충분히 있다 그러면 그 임플란트를 제거하고 당일 임플란트를 식립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골 이식에 동반한 수술이고요. 만약에 염증이 심하거나 아니면 이완된 부위가 넓다고 그러면 임플란트를 제거를 하고 골 이식을 한 다음에 나중에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재수술할 부위의 잔존 치골의 상태라든가 아니면 환자의 건강 상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병원에 내원하셔서 내 상태가 어떤지를 먼저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난도 임플란트에 관한 궁금증 해결이 되셨나요? 지금까지 궁금증 모아 베스트 3였습니다. 네, 이 고난도 임플란트라고 하면은 그냥 사실 느낌이 고난도라고 하니 복잡할 것 같고 시간도 조금 더 오래 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뭐 치료 기간도 좀 오래 걸릴까요? 해박 구조가 굉장히 많이 잊어버린 경우, 골손실이 많은 경우, 뭐 염증이 심한 경우 같은 경우는 당일 임플란트를 식립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경우는 뼈 이식을 하고 뼈가 아무는 기간 동안 뭐 3개월 내지 4개월 기다렸다가 다시 임플란트를 심어야 되는데 이제 상악 같은 경우는 6개월, 하악에는 4개월이 걸립니다. 이제 그 기간 동안 환자분들은 불편도 하시고 음식 섭취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숙련된 분에 의해서 당일 임플란트를 심을 수 있게 하는 것이 굉장히 빠른 방법입니다. 네, 이번에는 환자분들의 실제 사연에서 솔루션을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네네. 선생님께서는 사연을 듣고 진단과 처방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토닥토닥 솔루션 시작합니다. 네, 첫 번째 사연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사연은 38세 남성분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최근 치아 상태가 많이 나빠져서 고난도 임플란트를 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주위에서 수술 후 부작용을 겪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어떤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나요? 수술을 앞두고 너무 걱정됩니다. 라는 사연인데요. 고난도 임플란트의 경우 어떤 부작용들이 나타날 수 있을까요? 이제 이런 부위에서의 수술에 있어서 염증이 많은 경우에는 봉합 부위가 찢어진다거나 아니면 잇몸이 찢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골 이식제가 나온다거나 아니면 그쪽으로 음식물이라든가 다른 염증의 소스가 들어간다 그러면 수술 후에 다시 붓거나 다시 곪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경우가 있고요. 하악 같은 경우는 신경을 건드려서 이제 마비가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은 사전에 다 검사를 하고 있을 수 있는 부작용이 있는 경우에는 뼈 이식을 먼저 하고 나중에 임플란트 심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경우에는 경험이 많은 아니면 전문의한테 수술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네, 그럼 두 번째 사연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42세 여성분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는 78세로 당뇨약을 복용 중이신데 고난도 임플란트 수술을 받으셔야 합니다. 고령에 당뇨가 있는 경우는 특히 어떤 점에 신경을 써야 하나요? 어머니의 경우 나이 때문에 회복 속도나 수술 예후의 차이가 있을지 걱정됩니다. 뭐 이런 사연인데 네. 고령에 당뇨가 있으시다고 했어요. 이제 이 환자분이 당화 혈색소가 정상 범주인지를 먼저 확인할 겁니다. 그리고 그 범주에 있지 않다 그러면 의과에 의뢰해서 당뇨를 컨트롤하는 것이 먼저고요. 당뇨가 컨트롤이 안 되면 수술 후에 염증 수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이건 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78세라고 하셨는데 요즘에 78세 되는 환자분들은 이제 굉장히 건강하시고 좋기 때문에 그 전에 환자 상태라든가 아니면 당뇨가 컨트롤 된다 그러면 이 환자분의 나이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환자가 어떤 상태인지 먼저 검진받고 그 검진에 따라서 치료 계획을 세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도움 되셨나요? 지금까지 토닥토닥 솔루션이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퀴즈를 통해서 네. 고난도 임플란트에 관해 더 쉽고 재밌게 이해해보는 시간입니다. 네네. 건강상식 능력고사 시작합니다. 네, 첫 번째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치아 상실이 오래되면 고난도 임플란트가 불가능하다. 맞다면 O, 아니면 X를 선택해 주세요. 치아 상실이 오래됐을 경우에 하는 게 고난도 임플란트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X를 선택하겠습니다. 네. 이 문제의 답은 세모입니다. 이제 제 환자의 케이스인데 95세의 할머니 같은 경우는 틀니를 30년 이상 쓰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 자녀분들이 보시기에 그 어머니가 틀니가 들썩거린다거나 틀니가 빠진다면 마음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이제 이런 경우에 오시는 경우가 있는데 거의 신경하고 맞닿아 있는 하악 신경과 틀니가 맞닿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고난이도 임플란트 그 부분은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부위는 가능하지만 어떤 부위는 뭐 들어가서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 답은 세모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판단하려면 내원하셔서 정밀한 검사가 필요하고 진단이 필요합니다. 자기가 이 범죄에 속하는지 아닌지를 먼저 진료받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계속해서 두 번째 문제도 풀어보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입니다. 고난도 임플란트는 일반 임플란트보다 통증이 심하다. 맞다면 O, 아니면 X를 선택해 주세요. 뭔가 통증도 수술 난이도에 비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O를 선택하겠습니다. 저의 답은 X입니다. 요즘에는 이런 고난이도 임플란트 수술 환자 같은 경우에는 사전 투약을 하고 무통 마취 주사가 있습니다. 무통 마취 주사 이용한다 그러면 그 수술 고난이도나 일반 임플란트 수술에도 통증이 거의 없이 실시할 수가 있고요. 술 후에 이제 범위가 이제 큰 경우에는 이제 통증을 많이 유발하는데 추가적인 진통제를 처방해서 환자분들이 아플 때마다 진통제 복용을 통해서 통증을 컨트롤할 수 있게 그렇게 하게 된다면 환자분이 느끼는 불편감은 굉장히 적겠습니다. 네. 통증은 있을 수 있지만 그거를 컨트롤할 수 있게 도움을 또 줄 수 있다. 이제 어떤 수술이건 진통제 복용하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불편감이라든가 통증은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네. 시청자분들은 정답 많이 맞추셨나요? 지금까지 건강상식 능력고사였습니다. 네, 오늘 고난도 임플란트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 네. 좀 마지막으로 고난도 임플란트 수술 후에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어느 치과에 갔더니 나는 임플란트를 못 한다고 해서 틀니를 썼어요. 아니면 임플란트가 안 된다고 그래서 뭐 이런 치료를 받았어요라고 하는 분들이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그러면 이런 것도 수술 가능하고요. 임플란트 통해서 틀니를 뺄 수가 있다고 말하면 환자분들이 굉장히 놀라셔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일련의 뭐 진단, 치료 계획, 그다음에 수술보다는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힘든 과정을 거치면 나는 다 끝났다고 그러는데 그건 보철물을 받는 순간 또 다른 시작입니다. 임플란트 보철물도 치석치태가 낍니다. 그래서 자연치처럼 잘 관리해서 그런 것들이 안 되게끔 잘 구강 위생을 높여야 되고요. 그다음에 정기적으로 병원에 내원해서 진짜 내가 이상이 없는지 문제 없이 오랫동안 쓰는 것이 저희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임플란트 보철물을 받는다 그러면 정기적으로 내원해서 스케일링도 받고 검진도 받고 이것도 사람이 만든 거기 때문에 보철물이 깨진다거나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사전에 아시고 이런 수술을 한 다음이라도 병원에 내원하셔서 그런 문제를 해결한다 그러면 문제 없이 반영구적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네. 토크닥터 토닥, 오늘은 곽기태 선생님과 함께 고난도 임플란트에 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의학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